북괴 김정은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 중에 지금 현재 한미 특수부대가 진행하고 있는 김정은 참수훈련. 윤석열 정부의 의지, 한미 동맹의 확고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급 역대 화력훈련, 경멸훈련에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레이 이글 전략 무인 드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일본에는 B-52H, B-1B 랜서, 죽음의 백조라고 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가 무려 10대나 와 있죠. 10대.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매일매일 격상되고 있지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를 전직 미 고위 관리들이 박살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은 큰일 났다라는 소식. 미군의 스텔스기가 김정은이를 이렇게 제거한다라는 소식. 또한 이제는 김정은에 대한 선제 타격, 은밀하게 침투하는 그 타격에 대해서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선제 타격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해야 한다라며 전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순간까지 주저하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은밀한 침투 및 타격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하며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침투를 한 이후 김정은이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공론화해야 한다. 전직 미 고위 관료들이 한마디로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자, 제임스 제프리 전 미국 백악관 NSC 부보좌관과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외신과의 작심 인터뷰에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김정은 정권의 핵, 그에 대해 미국이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는 핵 공격 순간까지 주저하지 않았느냐. 이때까지 미국이 한 게 뭐 있느냐. 이제는 김정은 정권 까야 한다. 그런데 중국까지도 발칵 뒤집어 엎었죠.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는다고 시청자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관리들이 밝혔듯이 위험을 제거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지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대상국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없는 경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경쟁하는 가운데 일부 분야에서는 협력을 해야 합니다. 또 남중국해와 잠재적인 타이완 같은 일부 문제에서는 중국과 대립을 합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는 복잡하고 미국이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은 지난 한 해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의 최고 동맹인 푸틴 대통령도 힘이 훨씬 약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는 미국에 비해 매우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공동 동맹 아닙니까? 자,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중국의 전략은 항상 분할 정복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미국과 한국을 갈라놓기 위해 동맹들 사이에서 분열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것이 중국과 김정은이 우리를 무찌르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따라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우리끼리 분열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미국과 옛 소련은 당시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엄청난 핵 역량을 구축할 때도 관계를 유지하고 고위급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고 평화롭고 중국과 안정적이면서도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강력한 지도력을 앞으로도 계속 발휘할 것입니다. 자, 이에 롱차관보는 모든 국가는 자국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최선의 이익은 당연히 미국과의 동맹입니다. 알다시피 미국과 한국 양국은 오랫동안 협력해 왔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왔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잘 관리하고 있는 관계의 기폭과는 다른 것입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매년 실시되는 한국군 훈련에 대해 일본이 최근 항의한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미국과 한국 관계가 가장 긴밀할 때, 한일 관계와 소통이 가장 굳건할 때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가장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중국은 매우 언짢아합니다. 자, 그리고 분리 정복을 중국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한국이 지금처럼 이보다 더 가까웠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한국인들은 지금 안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가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을 더 자신감 있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제프리 전 백악관 NSC 보좌관은 롱차관보가 말한 것처럼 한국은 국익 관점에서 또 미국의 관점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롱차관보 말처럼 중국은 두 강력한 동맹국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한 대로 중국은 한국의 경제적 지원, 무역, 투자,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당한 이야기이고 여러 측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무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북한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놨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중 타격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는 앵커의 질문에 롱 차관보는 그렇습니다. 사실 제프리 대사가 언급한 것 중 하나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대해 똑같은 억지 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북한을 억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북한의 물리적 침략을 확실히 억제하고 있지만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무기와 군사 역량을 크게 진전시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고 얘기했죠. 북한은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진전에 대해 거의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과 국제법상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데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매우 단호하고 공개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영내에서 하는 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해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둬서는 안 되며 반드시 김정은 정권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데 선제 타격이 포함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공중 타격이나 그 어떤 타격도 경솔하게 실행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그 어떤 옵션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선제 타격을 서둘러야 하고 이것을 미국도 동참해야 합니다. 자, 많은 청중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동맹국과 무엇보다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공격에 대해 미국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신호를 이제는 북한에 강력하게 보내야 합니다. 또 그것은 중국에도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북중 관계에 대해 미국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고 미국과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데 북한을 중국이 이용하는 데 대해 미국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중국에 진심으로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일본, 한국, 그리고 영내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 미국의 핵 우산의 일부라는 말은 진심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런 일련의 과정은 더 이상 김정은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김정은에 대한 은밀한 침투, 선제 공격에 대해서 이제는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한 전직 고위 관리는 미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들이 김정은 집무실을 정밀 타격하고 나와도 북한은 모를 것이라고 비공식 석상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능력을 보유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롱 전 국방부 차관보는 미 공군과 공군의 다른 일부 조직은 놀라운 스텔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 있을 때보다 퇴임한 지금이 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은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분명히 북한 김정은이는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미군의 공군 스텔스 전투기들이 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른 한 나라가 우리를 식별하고 그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라며 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북한에 은밀하게 들어가 김정은을 제거해도 북한 김정은 정권은 도대체 누가 했는지 모를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미국의 전 고위 관리들이 이제 김정은 너 계속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 너에 대한 선제 타격, 너에 대한 은밀한 선제 제거에 대한 거는 이미 현실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